안녕하세요, 누구바입니다. 이번 주도 여김없이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계획대로 밀리지 않고 올라왔으면 오늘은 월요일일 텐데 오늘 즐거운 월요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즐거운 새로운 한 주 함께 해요. 아무튼 또 새로운 한 주를 알리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기다리던 저만 기다렸나요? 미룬 건가 내가? Q&A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인가 언제 원래 Q&A를 하려다가 미루다가 사실 언제 한번 촬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왜냐면 저는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건 좀 아니다 해가지고 말렸는데, 다시 찍으려고 하니까 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 이게 좀 있어가지고 못 찍었는데, 요즘 되게 50회 기념으로 제가 질문을 받았어가지고 Q&A를 이번에는 꼭 하리라 하면서 했는데, 오늘 드디어 Q&A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긴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때 물어봐 주셨던 질문들 중 그래도 전반적인 질문의 내용들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질문들이 비슷했는데, 그래서 질문들을 제가 좀 추려봤어요. 추린 건가? 너무 많네. 그래서 이렇게 굳이 아날로그, 이거는 제 일정이고, 굳이 아날로그를 이렇게 추려봤는데, 추렸는데도 2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살짝 뭐라 그래야지? 사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에 대한 것들과, 그 다음에 후반부는 좀 더 제 뜨개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뜨개에서 샵으로 빠지는 내용들, 이렇게 좀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나마 너무 정신없을까봐 이렇게 카테고리로 구분지어서 좀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좀 해소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가볼까요? 이것도 못 들어주게 저는 편집을 할 줄 모르니까 저는 그냥 컷편집 수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좀 지루하실 수 있을 텐데, 왜냐면 제가 말이 많으니까 최대한 너무 구구절절로 빠지지 않게끔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하루 영상을 2개씩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시 내일 촬영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촬영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조금 더 개인, 퍼스널한, 뭐라고 해야지? 아무튼 저에 대한 궁금증들 으로 시작해볼게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 엄청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몇 세이신가요? 저는 이제 20대 후반입니다. 20대 후반입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어리게, 그러니까 제가 제 나이보다는 되게 어리게 보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학생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아직도 중고등학생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중고등학생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대학생, 아무튼 학생으로 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이제 좀 졸업한 지 이제 좀 돼갑니다. 전 아직도 20대 초반 같은데, 사실 아직도 19살 같지만 아무튼 20대 중반? 후반, 거의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뭘까요? 중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뜨개는 몇 살 때부터 했는지, 저는 뜨개를 제가 뜨리니 영상을, 그래서 좀 뜨개 입문기 관련된 영상을 한번 좀 그때도 또 산으로 가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Q&A 때도 뜨리니 시절 이야기 궁금해요 하신 분들 많았는데, 그 뜨리니 영상 아직도 방향 모르겠어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도 막 얘기하는데, 결론은 그때 내렸던 게 2010년 정도부터 뜨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12년 차 뜨개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데리고 오기 한
반년 전부터 뜨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누가 나이가 몇 살인가요? 질문이 있는데 저의 뜨개 연차랑 똑같이 우리 누가도 이제 12살입니다. 12살, 11살 반 깎아주자.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은 MBTI가 뭔가요? 저는 ISTP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였다? 만능재주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좀 인정. 저는 손재주가 있는 편인데 대신 그림은 완전 그냥 똥손이지만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이런 건 좀 기본적으로 좀 재주가 있는 편이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자랑.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제 ISTP가 저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되게 일단 I이기 때문에 좀 내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내성적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활발하게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걸 별로 즐기는 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STP 그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저다워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저번에 막 얘기했던 게 그게 S였나 T였나 그거 어떤 둘 중에 어떤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상상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과 상상을 안 하는 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또 몰랐어요. 왜냐면 전 다 저 같은 줄 알았죠. 저는 상상을 안 해요. 상상을 잘 안 해요. 뭐 그런 거랑 아무튼 보면은 진짜 ISTP의 그거랑 맞아요. P도 아주 P답게 정리정돈 제로에 계획성 무 이런 스타일입니다. 아주 총체적 난국의 카오스 이런 사람인데 심지어 거기에 A병입니다. 갑자기 혈액형 밍아웃 하는데 혈액형도 아주 개라고 할 뻔. 아주 또라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는 사실 제가 제대로 재지를 않았어요. 굳이 키를 알아야 되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키 크지 않은 건 확실해요. 키 크진 않은데 155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싶어요. 60은 절대 안 되고 한 55쯤은 되지 않을까? 요런? 55쯤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지 중에 그때 옛날에 9부가 좀 유행했다고 했나? 그때 그 9부 사면은 저한테 딱 맞았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편이다. 파마, 어떤 파마를 하신 건가요? 사실 이거는 파마가 아닙니다. 저는 머리가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또 근데 이런 거를 잘하는, 손질을 잘 할 줄 아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쪽은 되게 예쁜 것 같은데 컬이 아주 예쁘죠 오늘? 근데 여긴 좀 플랫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의 자연 곱슬머리이고요. 최대한 요즘에는 이 컬들이 예쁘게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막 컬 크림도 사고 막 해봤는데 아직 잘 할 줄은 모르지만 아무튼 자연 머리입니다. 예쁘죠? 저는 아주 제 머리를 좋아하는데 오히려 남들이 왜 이렇게 부해? 막 머리 좀 민재야 머리 좀 어떻게 해야겠다 막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난 좋은데 웬 참견?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머리 되게 좋아하고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게 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참 몰랐는데 그래서 머리는 빗어대는 줄 알고 그동안 항상 빗었는데 오히려 빗으면 되게 이렇게 뜨는 머리고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 빗어놓고 말라서는 안 빗으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빗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뭐 닦거나 아무튼 머리 묶거나 이렇게 생머리로는 못 다녀요. 왜냐면 그 순간 이렇게 앞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부해져요. 짧은 머리는 안 하셨나요? 안 하시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아기 때 거의 그 머리가 그 완전 숏컷이었대요. 제가 해달라고 했대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아무튼 그때 숏컷이었는데 그 뒤로는 머리를 짧게 자른 적이 없어요. 그나마 요만큼 한번 잘랐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한번 자르고 그냥 계속 기르고 막 이랬는데 사실 제가 막
일부러 머리를 기른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미용실 갈 생각을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짧으면 오히려 미용실을 많이 가야 되고 오히려 더 손이 많이 가는데 저는 그냥 기니까 항상 치렁치렁하니까 오늘 치렁한 거나 내일 치렁한 거나 똑같다고 생각돼가지고 이런 좀 머리나 뷰티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를 별로 챙기고 막 이러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머리 감는 게 너무 귀찮다고 해야 되나? 귀찮아서 좀 자를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 좀 많이 길었죠? 근데 저 프랑스에 있을 때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이것보다. 아닌가? 비슷한가? 아무튼 저는 긴 머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이 파마스러운 이 꽃슬머리가 저는 제일 정착한 머리 스타일. 앞머리에다가 전 만족. 굳이 스타일을 바꿔야 되나?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언어 관련돼서 언어 관련돼서 질문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어떻게 불어를 하시나요? 어떻게 영어를 잘 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불어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영어 연습을 할 수 있나요? 막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완전 그거거든요. 저는 노력해서 한 언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언어를 더 잘할 수 있나요? 빨리 배울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솔직히 제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노력하지 않았고 배우려고 했던 언어는 처참하게 실패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했는데 지금 못합니다. 그냥 첫날 배운 안녕하세요. 전 누구입니다. 저는 몇 살입니다. 저는 서울에 삽니다. 이거밖에 못해요. 아직도. 그래도 막 단어 이렇게 좀 알아들을 수 있긴 한데 제가 그렇게 배우려고 했던 중국어랑 독일어 이런 건 하나도 못하고 그냥 어렸을 때 습득이 됐던 영어랑 불어랑 한국어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우셨나요는 그냥 어렸을 때 프랑스랑 영국은 잠깐 살았고 프랑스는 좀 살았고 그리고 한국 와서도 프랑스 학교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그런 환경에서 사는데 그냥 프랑스어 못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환경적으로 이렇게 습득된 언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하나 있어요. 제가 불어는 그렇다 치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영어는 사실 제가 영어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도 영어를 습득을 해가지고 할 줄은 알았는데 영어 수업 근데 우리 영어 수업 시간 솔직히 재밌어가지고 우리 그냥 막 영어를 배우는 느낌보다는 그냥 막 수다 떠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냥 무슨 주제를 가지고 막 얘기하고 우리 참여형이 진짜 프랑스 수업은 되게 참여형이어가지고 저 보시다시피 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영어를 안 좋아했는데 그냥 할 줄 알았던 이런 정도였던 것 같고 이제 졸업하고 제가 해외 공연이 아니지 내한 공연 팀을 내한 공연에서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일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때 외국인들이랑 맨날 일하면서 제일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솔직히 제가 일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랑 있으면 영어를 못하는 편은 아닌데 영어를 잘하는 편이긴 한데 외국 애들이랑 막 얘기하거나 하면 항상 저는 나 진짜 영어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막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근데 그냥 매일매일 어찌됐던 영어를 쓰고 영어를 듣고 영어를 계속 그냥 서라운드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진짜 많이 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냥 유튜브랑 넷플릭스랑 맨날 영어 콘텐츠를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팔로업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그게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노출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 언어를 제대로 잘한다 이런 거는 별로 없고 그래서 모든 언어를 다 막 이렇게 아무튼
뜨문뜨문해요. 그래서 그렇게 환경에 자란 사람들 중에서 다들 하는 말이 막 연계국어다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연계국어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거라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줏대가 없어서 그 주변에 그거에 되게 휘말려요. 근데 꼭 그게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게 발음도 그렇고, 그래서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랑 조금만 지내도 그냥 저도 그거를 이렇게 흡수한다고 해야 되나? 사투리를 쓰고. 영어도 똑같아요. 무슨 뭐 영국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이제 영국 발음 되고, 호주 사람 있으면 좀 호주 스타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제 그거가 줏대가 없는. 그래서 저 한국말도 아니 어디 사투리 쓰냐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줏대가 없습니다. 예스. 그럼 패스.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줏대 얘기 나왔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언어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제 채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무렵쯤부터 보셨던 분들은 제가 프랑스에 이제 1년 동안 가서 일하고 있었던 거를 아실 텐데요. 제 초기 브이로그들이 좀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한국에 계속 머무를 예정인지 아니면 프랑스를 돌아갈 예정인지라고 문의를 자꾸, 이게 샵 때문에 자꾸 문의라는 얘기를 하는데 라고 물어봐 주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이것도 꽤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딱히 저는 P잖아요. 계획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획이 없었고 프랑스에서도 왔을 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그때도 좀 이제 뭐하고 살지? 좀 이런 상태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그래서 뭐 상황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이제 다시 돌아갈 그게 없었죠. 다시 돌아갈 건덕지가 없었던 상태였는데, 그냥 이렇게 뭔가 뭉뚱그려서 그래도 어찌됐던 일은 프랑스에서 일을 구할 수 있으면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몇 년째예요. 2년째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점 다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자연스럽게 일도 벌리고 있고, 누가 봐 니치도 차리고 막 이러니까 지금은 사실 딱히 프랑스를 갈 이유가 없는 상태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은 여기에 계속 벌려놨으니까. 그래서 뭐 먼 미래엔 갈 수 있을지언정 지금 당장은 한국을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뭔가 직업이라고 아직 하기에는 조금 뭔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직업 만족도 요즘 최상이니까.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여서 좋아하는 것을 하루 종일 만지고 좋아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이것이 좀 고민이자 그러니까 취미를 직업으로 하고 싶지 않았던,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던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취미가 좀 저의 안식처, 저의 휴식, 좀 쉴 수 있는 그 힐링 타임인데, 그게 이제 일이 되면은 이제 나의 안식처, 나의 힐링 타임이 사라질까봐 항상 그런 좀 걱정과 그게 이렇게 지배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뜨개를 항상 이제 너는 just 취미, 절대 일 이런 거 안 해야, 일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one thing's led to another and here I am. 근데 오히려 그때 제 생각이 되게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 즐겁게 하고 있고, 이 일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그러니까 외부 요인으로든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스트레스가 제가 뜨개를 하는 거에까지는 스트레스는 절대 안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저의 뜨개에 대한 애정도가 얇지 못해요. 너무 이 칭이 나의 뜨개력 뜨개력은 좀 아니다, 단어가. 뜨개에 대한 애정도가 너무 두툼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외부 네거티브한 요인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적인 부분들은 있을 수 있죠. 일적인 거는.
그러니까 뭐 판매를 하는 거나 수입을 하는 거나 홍보를 하는 거나 이런 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바디츠도 이거 누가바디츠 얘기 지금 안 하려고 했는데 누가바디츠도 어쨌든 크게 보면은 취미도 뜨개, 일도 뜨개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판매랑 행위, 뜨개를 하는 거 이건 좀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여전히 일과 취미입니다. 그치만 다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진짜 삶의 만족도, 아무튼 직업 만족도 최상. 다 덕분이죠. 다 정말 이 어떻게 하다가 어찌됐던 이 팟캐스트 덕분에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정말 한치 정말 이래서 삶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게 진짜 요즘 정말 와닿아요. 그래서 왜냐면 또 딴소리로 갑니다. 길어질 대비하세요. 뜨개 잡으셨죠? 제가 옛날에도 얘기를 분명히 했을 텐데 근데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뭐 다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처음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다시 다시 이제 repetitive하게 듣고 있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 제가 프랑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그때 되게 번아웃이 왔어요. 일단 너무 일을 빡세게 했고 기본적으로 저랑 그 일 자체가 성격적으로 좀 안 맞는 일이었고 그리고 딱히 흥미가 있던 분야도 전혀 아니었죠. 좋은 거라고는 뭔가 되게 좋은 건물, 유명한 건물, 뭔가 좀 네임드 건물에서 일하는 거? 좀 그거는 좀 좋았지. 그건 좀 좋았지. 나 여기서 일해. 좀 이런 느낌. 그 회사 말고 나 공간. 나 여기서 일해. 하지만 아무도 몰라. 아무튼 그런 건 있었지만 그때 되게 번아웃이 심했어요. 그리고 인력이 너무 일에 비해서 부족했었고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워킹홀리데이 신청해가지고 막 알아봤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갈 수 있는지 그냥 한국에 들어왔던 거 아무튼 그런 걸 될 수 있는지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저의 꿈이 그거였거든요. 영국에서 공연이라면서 그러니까 공연 일과 이제 뜨개샵에서 알바 이렇게 그러니까 낮에는 뜨개샵에서 알바하고 밤에는 공연에서 일하는 이런 게 좀 저의 로망이었거든요. 워킹홀리데이 해서 2년을 그렇게 살고 싶다. 그 이상일 수 있지만 일단 영국은 2년이니까 그래서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해야지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근데 워킹은 그 나이 제한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는 뭐 하지도 못할 거예요. 아니면 올해가 마지막인가. 아무튼 못할 거고 지금 너무 상황이 불안정적이니까 어디를 뭐 함부로 갈 수도 없고 취업 자리는 더더욱 없을 것 같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때 제가 이러고 살고 싶다 했던 거를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 최상이라는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자자, 지금 이 전체 중에 여기에 3줄 했어요. 미친다 진짜. 그래서 이해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에 살던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다 보니까 파리에서 가장 그리운 거 물어봐 주셨는데 솔직히 파리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아쉬운 거는 저는 이제 파리에 살 때 조금 더 영상을 많이 찍어놨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되게 크고요. 파리에 있을 때는 제가 뭐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 뭐 뜨개 하는 거는 사실 많이들 알긴 했는데 뭐 뜨개 계정이나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게 막 했었어요. 그냥 저의 이렇게 취미 생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브이로그들도 되게 좀 몰래 뭐 지금도 사실 그렇긴 해요. 좀 아직은 이렇게 그 땀량이 없어가지고 좀 몰래 이렇게 좀 저 혼자 있을 때만 말하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때 좀 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좀
다들 알고 있었다면 뭔가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아쉬움? 더 많은 것을 너무 아무튼 그건 있어요. 그런 건 있고 왜냐면 너무 파리에 있었던 영상들을 지금 다시 되돌려봐도 파리인지 서울인지 한국인지 북아프리카인지 아무 티도 안 나면 집에만 있고 회사만 갔다가 집에만 갔다 이런 일상인데 뭐 사실 그렇다고 지금이야 뭐 지금 다시 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너무 프랑스에서 살았지만 그 파리의 색깔은 하나도 없는 느낌? 그런 건 좀 아쉽죠. 그건 있고 그래서 가장 그리운 거는 아무래도 먹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저는 한국에도 버블티집이 진짜 많고 맨날 버블티를 사 먹지만 저는 차타임에 tête torréfiée au lait avec tapioca et 푸딩 너무 먹고 싶어요. 전보 사이즈로. 그게 로스티드 밀크티라고 해야 되나? 토레피. 아무튼 이렇게 한번 구운 그런 종류인 것 같은데 밀크티에다가 타피오카 넣고 이제 그 토핑으로 푸딩을 반반으로 섞어서 한국은 푸딩을 안 하더라고요. 푸딩 진짜 맛있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큰 걸로 먹는 게 저의 낙이었어요. 그때 맨날 야근하고 맨날 버블티집을 가는 게 낙이었고 그러니까 저의 월급을 차타임에다가 탕진을 했죠. 맨날 막 오늘도 수고했으니까 마셔도 돼. 지금도 사실 별반 다르진 않지만 맨날 우체국 갔다 오는 길에 그래 오늘도 수고했으니까 버블티 한 잔 먹을 자격이 있어. 거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때도 좀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래서 그 버블티도 진짜 먹고 싶고 쿠스쿠스 먹고 싶고 케밥 그래서 루루님 영상 보면 케밥 자주 드시잖아요. 너무 먹고 싶어요. 할랄 가이즈라도 가야지. 언니한테 물어봐서 할랄 가이즈 가자 그럴까? 추천할 것 같겠는데 할랄 가이즈도 가고 싶고 그건 서울에 있어요. 하고 또 뭐 있었는데 그냥 동네 빵집 쌀국수 포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먹는 그 쌀국수의 맛은 아직 완벽히 한국에서 해낸 가게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막 미식가는 아니어서 막 맛집 탐방해서 막 굳이 다 찾아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진짜 맛있어요. 프랑스 쌀국수. 그리고 이거는 너무 패스하고 해서 프랑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요? 없어요. 저도 안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집, 회사, 버블티 가게, 집, 회사, 케밥, 테이크아웃, 집, 회사, 쿠스쿠스 거의 그게 제 삶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한 15분 걸어가면은 라비아넴에 옛날에 스토어 있을 때 너무 아쉽죠. 스토어 있을 때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낙이긴 했어요. 가끔 점심시간 때 밥 포기하고 그 라비아넴에 들렸다가 거기가 이제 중국 동네라고 해야 되나? 아시아 동네 쪽이거든요. 그 전에 살던 데는 완전 그 라비아넴에 바로 옆에 살았고 이산 다음에도 어찌됐든 회사는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밥 1시간 있었는데 1시간 포기하고 라비아넴을 가요. 하고 폼폼 거진을 사와요. 아니 뭘 사와요. 실을 사와요.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완전 돌아오는 길은 아니지만 그 반미 싸게 한 4유로 그러니까 한 5-6천원으로 프랑스에서는 5-6천원으로 끼니 해결을 못하거든요. 근데 반미 이제 파는 거 있거든요. 그 바게트 바삭바삭한 바게트에 맛있는 고기에 그래서 반미를 사가지고 이제 다시 회사 가는 길에 반미 먹으면서 이렇게 돌아와요. 그럼 그날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이제 출근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었습니다. 프랑스 얘기는 끝내고 그래서 노랑을 좋아하게 된 계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노랑이 좋았어. 어느 날부터 너무 노랑이 좋더라고요. 근데 노랑은 너무 안 좋아할 수 없는 컬러 아닌가요? 이건 조금 오렌지긴 하지만 노랑 너무 예뻐. 그래서 노랑 다음에 차의 컬러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런 딥한 컬러
요즘 보라색이랑 초록색이랑 네이비라고 이런 다크 레드가 근데 이제 다 그러니까 그 계열에서 다 이제 살짝 이렇게 톤 다운된 그런 컬러들을 좀 요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싫어하는 컬러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쿨톤? 안 어울리니까 저 웜톤이니까 그런 컬러들은 아무래도 손이 안 가죠. 라이언 춘식에 빠지게 된 게 라이언은 그냥 라이언 나왔을 때부터 춘식은 사실 전 춘식이 되게 늦게 알았어요. 근데 여기 춘식이 선물 받고 막 이랬을 때부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춘식이 좋아하게 됐어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춘식이 펜 선물 받았는데 우리 그 춘식이 선물 준 거랑 춘식이 펜 선물 준 것도 똑같은 언니가 선물 줬어요. 근데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라연이랑 춘식이가 좀 최신 아무튼 카카오 시리즈 중에서 조금 늦게 나온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귀여운 아이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모티콘이랑.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카카오의 마케팅에 넘어간 거죠. 마케팅의 노예. 세뇌 당했습니다. 누가는 몇 살인가요? 그래서 12살, 11살 반. 정확히 말하자면 2010년 8월 6일생입니다. 하지만 8월 6일생 아닐 거예요. 동물병원에서 8월 6일생이라고 한 건데 안 그래도 그 다음 질문이 누가는 언제부터 귀여웠나요? 그리고 누가 입양 스토리, 함께 된 이야기, 함께 하게 된 이야기 이거 물어봐 주셨는데 누가는 언제부터 귀여웠나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귀여웠고 버르장머리 없긴 한데 귀여워서 5년 키웠더니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데 입양 스토리 사실 아까 제가 8월 6일생이 아닐 거라고 하는 얘기가 요즘은 이제 조금 문화가 많이 바뀌고 사람들이 다 이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견샵이나 그런 게 많이 사라졌죠. 사라졌을까? 사라졌길 바랍니다. 농장들도 아무튼 좀 그런 실태가 많이 텔레비에도 소개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걸 더 많이 알게 됐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좀 안 알려졌을 때예요. 저희도 잘 몰랐죠. 그래서 저희가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무식하고 한 건데 그때는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나름 그게 좋은 루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였죠. 저희는 동물병원을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코카를 입양하고 싶은데 왜냐면 코카는 잘 동물병원 분양장에 잘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때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뭐 마르티즈, 요크셔 테리어, 푸들 그나마 닥스 정도가 이제 대부분 그 분양장에서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코카는 당연히 없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물어본 거 혹시 코카도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은 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거의 네 미리 주문만 해주시면 갖다 드릴 수 있어요. 거의 이 수준이었어요 대화가. 근데 그때는 그게 틀리다고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게 프로세스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하지만.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코카, 트라이컬러 코카, 남자아이 원해요. 이래가지고 근데 조금 잘 없어서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저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식한 대화 아니에요? 하더니 생각보다 일찍 연락이 왔어요. 네, 거의 물건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 수준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식구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문 캔넬이나 브리더를 통해서 분양받은 아이가 아니고 아마도 당연히 농장에서 그러니까 농장에서 태어난 친구일 텐데 그리고 믹스 윗대에 저희는 비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들이 있잖아요. 누가는 윗대 분명히 코카 아닌 아이들이 있다. 아니면 코리안 코카지만 코카가 아니다. 시골의 코카 시골까지는 아니죠. 일단 믹스 코카일 텐데 그래도 귀여워. 좀 까발리의 느낌이 좀 나거든요. 누가는 좀 이렇게 생긴 거나 뼈대도 되게 얇고 코카치고 꼬배는 좀 이렇게 좀 두껍고 이렇게 무게감 있고 이런데 누가는 뼈도 되게 얇고 귀도 엄청 얇고 그리고 얼굴도 이제 좀 머질도 없고 누가의 단점만 다 얘기해. 하지만 귀여워.
그러다 보니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이제 뭐 분양 샵들이나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분양 샵들이나 그런 이제 농장개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뿌띠하게 팔아야 되니까 그 날짜를 속여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집 왔을 때 진짜 아가였어요. 진짜 햄스터 같아가지고 아직 개도 안 된 친구였는데 그러면 아마도 그거보다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리지 않을까. 훨씬 내가 해도 한 3, 4주 어리지 않을까. 3, 4주는 무리인가? 아무튼 좀 어릴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누가의 생일은 8월 6일이 아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래도 누가는 큰 잔병 치레 없이 지금까지 잘 커졌고 지금 조금 병원 한번 가봐야 할 거예요. 가봐야 돼. 빨리 가봐야지. 그래서 누가는 실을 안 건드리나요? 누가는 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는 삶의 이유이자 삶의 원동력이자 그거는 먹을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면 관심도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가끔 조금 이렇게 누티덴처럼 이렇게 양양 냄새 나는 실에는 가끔 킁킁거리는데 뭐 만지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뜨개도. 그래서 아주 저는 편하게 아주 난장판을 어딜러 놓으면서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살짝 분위기를 바꿔서 공연일에 대한 질문들도 많았는데요. 공연일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하게 됐고 왜 그만뒀는지 이런 얘기들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뮤지컬 가끔 연극도 하긴 했다. 뮤지컬 의상팀에서 계속 일했다기보다는 거기는 작품당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튼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뜨문뜨문 일했었어요.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결국 제가 그만둔다고 해놓고 은퇴할게요 하고 한 2-3달 있다가 사실 은퇴할게요 하고 그 다음 주에 공연 하나 같은 언니 도와주러 갔었고 하루인가 이틀밖에 안 가긴 했지만 그 다음에 며칠 설 연휴 때도 공연 도와주러 가고 최대한 이제 상주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래 했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탁 들어오면은 그쪽에서 너무 급하고 막 이러면은 저도 시간을 좀 뺄 수 있고 맞춰줄 수 있으면은 근데 이제는 그만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하나 좀 잡혀있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든 점점 발을 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이렇게 빼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그만둔 이유는 뭐 사실 그쪽 일 환경이 뭐 엄청 개선된 그러니까 선진적인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만큼 이렇게 보상을 받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재미는 있으나 뭔가 이제는 마냥 20대 초반 대학생은 아니니까 좀 그러니까 오래 일했는데도 뭔가 그거에 합당한 대우를 그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런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 분야에. 아니면 아예 자리 잡은 분들이 있거나 뭔가 이제는 옛날에는 마냥 어리니까 이건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리니까로 쉴드가 안 되는 시점이 이제 슬슬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만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일이 싫다기보다는 조건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거 이겠죠? 현실. 티켓 예매 꿀팁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한테 티켓 예매 꿀팁 물어보셔서는 얻을 게 없습니다. 저는 그나마 고등학교 때 페스티벌이랑 콘서트를 되게 많이 다닌 편이죠. 고등학생 치고는. 그리고 전 고등학생 때도 외국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고 외국 학교 다닌 것도 있지만 그냥 제 특성상 그냥 약간 앉아서 계속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사실 공부는 저는 집에서는 안 했어요. 그냥 딱 학교에서 딱 수업 들을 때 열심히 수업 듣고 밖에 나와서는 이제 my time
거의 특이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그린랜드 페스티벌을 비롯한 페스티벌을 좀 많이 친구랑 같이 다녔었고 그리고 이제 콘서트들 연말 콘서트 무조건 다 하고 막 이런 거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저는 막 아이돌은 아니었으니까 제가 좋아하던 막 가수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경쟁이 막 엄청 치열하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자리로도 되게 잘 다니고 그랬었는데 며칠 전에 유나 콘서트 티켓팅 하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표가. 물론 제가 땡 하자마자 들어가진 않았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갑자기. 네, 취소표를 노리세요. 새벽에. 다음 질문. 최애 뮤지컬. 최애 뮤지컬? 사실 최애 뮤지컬이랑 영화도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한테도 영화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영화 쪽에서는 정말 지식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전 영화를 별로 보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저의 인생 영화를 꼽자고 하면은 초중 때 보던 프리키 프라이데이 이런 거 말씀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좋은 영화를 추천받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뮤지컬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뮤지컬들은 많은데 그냥 저의 첫 작품은 프리실라였기 때문에 프리실라는 아무따 너무 좋은 작품일 거고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프리실라는 항상 오면 무조건 봐야 되는 그런 뮤지컬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사실 Come From Away 진짜 너무 좋아요. 그거는 애플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고 엔줄리엣도 좀 프리실라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주크박스여서 진짜 좋고 되게 좋은 작품들 많고 항상 한국이 그 인구 대비라고 해야 되나? 정말 특이하게도 뮤지컬 작품들이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대학로나 대극장이나 인터파크 티켓 가보세요. 정말 좋은 거 항상 하고 있어요. 항상 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은 뜨개 미싱을 제외한 다른 취미가 있나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야구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는 뜨개와 호환이 돼야 돼, 무조건. 그래서 사실 미싱도 점점 많이 못하는 게 뜨개랑 호환이 안 되잖아. 뜨개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취미라고 하면 뭐 옛날에는 뜨개 하면서 야구 보기가 그냥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야구를 안 보니까 뜨개 하면서 유튜브 보기? 근데 유튜브도 막 제가 뜨개 하면서 유튜브 보기, 뜨개 하면서 팟캐스트 듣기. 그냥 뜨개가 제 유일한 취미이자 삶의 낙인 것 같아요. 삶의 낙. 잘 입는 그리고 저 진짜 신기한 질문,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옷 입는 스타일이 좋다고. 제가 스타일이 있나요? 좋다고 어떤 브랜드들을 잘 입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요 있잖아요 정말 좋지 않은 소비지만 자라를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지 사이즈가 좀 막 잘 안 맞고 제가 불편한 걸 싫어해가지고 옛날에 바지 찾는 게 진짜 어려웠는데 자라 바지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냥 중고등학교 때부터 옷 사려면 그냥 자라? 좀 이렇게 돼가지고 굳이 다른 데 잘 안 찾아가서 자라를 좋아합니다. 자주 사진 않고 한 번 사면 오래 입고 하긴 하는데 그런 브랜드를 자꾸 소비하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옳은 건지 모르는 게 아니고 옳은 게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자라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개인 질문 파트의 마지막 퀘스천은 굿즈 판매 계획이 있나요? 저 진짜 굿즈 판매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프로젝트 백에 그러니까 프로젝트 백 만드는 거 말고 그냥 프로젝트 백 인쇄 프로젝트 백 그 로사포마 같은 거 있잖아요. 몬딘 프로젝트 백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그 튠클 토트백 느낌으로 일러스트? 그림 같은 거 귀여운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림으로 그릴 줄 모르니까 언니한테 계속 해달라고 쫄랐는데 언니가 저의 소원을 들어줄란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굿즈 판매 계획은 있습니다. 실천에 안 옮기고 있어서 그렇지. 아 진짜 저 그게 너무 심해요. 하고 싶으니까 저는 너무 막 일이 이만큼 있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거가 자꾸 하기 싫은 거? 아무튼 뭔가 작업을 해야 되거나 해야 되는 그런 거, 뭐 포토샵 하기 싫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미뤄요. 이거 진짜 안 좋은데 진짜 하기 싫은 건 자꾸 미루는 스타일이라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굿즈 제작 이런 건 하고 싶지만 뭔가 그 과정이 너무 막 제가 잘 못하고 오는 거고 이러니까 자꾸 미뤘네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속지 주문하려고 거의 12월부터 얘기를 생각하고 있고, 사실 대충 디자인도 어떻게 할지 진짜 별 디자인이랄 것도 없어가지고 다 생각해놨는데 그거를 포토샵화 해가지고 발주 넣고 이러는 게 너무 귀찮아서 뭐 아직도 안 하고 아직도 그 속지 사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건 마지막으로 속지를 사고 이제는 주문 제작을 해서 누가 봐 니츠의 속지를 만들어야지 하고 거의 4번인가 재주문을 했어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계획 미루기의 장인이니까 이래서 좀 사실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모든 컨트롤을 갖고 있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더 잘할 수 있겠죠? 아유 인생. 그래서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진짜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조금 해야지. 굿즈를 판매하게 되면은 혹시 원하시는 제품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것도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막 있는데 또 이게 저는 실용적인 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뜨개인으로서 프로젝트 백은 다다익선이니까 프로젝트 백을 생각한 건 있는데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유용하고 귀여울지 이런 걸 막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특이랑 막 완전 쓸데없는 그런 거는 정말 쓸데없잖아요. 쓸데없는 거 말고 쓸데있는 걸 하고 싶어서 그거 생각 중. 근데 의견 주시면 늘 받아들이고 반영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모든 걸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는데 가끔 제가 그 성격이 안 돼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어찌됐든 사업을 할 거면 사업이잖아요. 누가 봐도 니츠도 뭔가를 할 거면 이거를 프로페셔널하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블로그 판매하는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좀 블로그 판매가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느낌이 좀 그냥 동네에다가 이렇게 돗자리 펴놓고 하는 느낌이잖아요. 너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아무튼 좀 그렇게 해야 되나? 좀 제가 너무 옛날 블로그 세대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블로그 판매가 많이 이제 체계화됐고 됐는데 옛날에는 좀 블로그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판매를 했고 저도 사실 뭣도 모르고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인가 이렇게 막 코바늘 그 강아지 모자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야말로 주먹구구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 막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뭘 할 때 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물어보는 걸 되게 그러는 것들이 되게 뭔가 프로페셔널하지 않아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스스로 싫어 이러는 거 그냥 이러다 보니까 참 의견을 구하지 않고 뭔가 일방적으로 너무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서 언제나 늘 의견 같은 거는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혼자 모든 걸 정하다 보니까 가끔 뭔가 마이웨이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항상 이제 고민이긴 하죠.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내가 좋아만 하면은 안 되니까 그런 건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 번 있지 얘기하기 전에 뜨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문어발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질문 주신 분이 소니아님이었는데 소니아님이 1년 반 된 문어발이 있으시다고, 너무 오래됐다고 가장 오래된 문어발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N년이 된 문어발들이 많기 때문에 잽이 안 됩니다. 저는 문어발도 썩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묵은 문어발들도 많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좀 얽매이지 않으려고 한다기보다 그냥 안 얽매이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면 레이첼 크로셰님의 또 뭐 이름이 뭐더라? 리디아 그레이스. 이것도 코로나 시작됐을 때 시작한 거니까 이거 좀 됐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이인데, 얘도 그 뒤로는 안 떠가지고, 사실 몇 주 전에 팟캐스트 편집할 때 이거 좀 완성해야지 하고 스퀘어 하나 다 못 뜨고 다시 방치되어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냥 뭔가 좋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얽매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좀 그러면 좀 재미없어지면은 그럼 재미있는 거 찾아서 하면 되지. 이게 언젠가 다시 재미있어지면 다시 오면 되고, 재미있어지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되고, 좀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어발이 묵던 말던 재밌는 걸 합니다. 재밌는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문어발 점점 많아지고 진도 안 나가고. 뭐 하자는 건지. 그냥 즐겨.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들, 가장 뭐뭐한 작품, 가장 어떤 작품, 이런 걸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가장 많은 프루시오를 한 작품, 가장 적게 프루시오를 한 작품,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프루시오를 안 한 작품은 없다는 거. 다 프루시오를 해요. 왜냐면 저는 정신 팔고 뜨기를 하니까, 뭐 한 코든 뭐 몇 단이든 10단이든 항상 프루시오는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이렇게 막 뜨진 않아요, 저는. 하지만 사실 이것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참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운데, 프루시오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프루시오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왜냐면 고민은 프루시오 고민은 그러니까 하루 한 단이라도 한 코라도 더 빨리 프루시오를 해야지 덜 푸르기 때문에 프루시오를 망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뜨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단을 뜨고 다시 시작하는 거랑 다 뜨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시작하는 거랑 이제 임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빠른 판단 해야 된다. 빠른 판단. 그리고 저는 그 질문도 하나 있었더라고요. 거의 다 떴는데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풀으나요? 아니면은 그냥 완성하나요?가 있었는데, 일단 완성합니다는 X예요, 저는. 왜냐면 떠놨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어차피 안 입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완성은 안 할 것 같고, 대신 이제 풀으냐 버리냐 풀으냐 버리냐 그냥 묵혀놓느냐, 이 세 가지의 그거일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게 열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걸 당장 내가 다시 떠야 돼 하면은 바로 풀어서 다시 시작할 것 같고, 아니면 방치하고 새로운 남은 실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풀지 뭐 할 것 같고, 몰라, 이거 뜨기 싫어하면은 버리거나 방치하거나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일 바보 같은 실수,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그리고 막 실수 없이 뜬 작품 있나요? 막 이랬는데, 프루시오를 실수의 범위에 넣으면은 뭐 프루시오를 안 한 작품이 없으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실수? 모르겠네요. 뭐 있겠죠. 많이 다 있을 텐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장 바보 같은 실수? 그냥 다 너무 많은데? 제대로 안 읽어서 내 멋대로 하는 거. 6,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을 3번 하라를 잘못 계산해서 6번밖에 안 하든지, 뭐 그런 그냥 계산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막 이상하게 읽어가지고 그런 거 있고, 바늘 크기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는 경우도 많고, 너무 많아요. 실수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짱 많아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고치면 되잖아요. 실수는 그 철학자 된 느낌이네. 저 철학 진짜 싫어하는데. 다음은 뜨개를 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나요? 이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검색합니다. 저는 검색하는 것을 뭐 두려워하거나 창피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요즘에 유튜브에도 이제는 진짜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문도안일 경우는 영어로 그걸 치면은 다 나오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영어 영상이라는 이유로 이러실 경우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저희는 손으로 하는 걸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럼 화면을 보고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요즘에는 리소스가 많기 때문에 검색, 구글 하세요. 네이버 말고 구글 하세요. 그럼 다 나와요. 진짜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진짜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저는 어디였지? 최근이었나? 뭐 들은 얘기였나? 어디에 봤던 얘기였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디서 이 얘기를 봤었나? 이랬는데 도안을 샀는데 거기 안에 뭔지 기억난다. 제가 뭐 검색을 하다가 해외 리뷰였어요. 해외 리뷰였는데 아마존인가 이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뭐 찐리터라고 표현 안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뜨개 샵, yarn샵에서 사서 리뷰를 남긴 사람이 아니고 아마존에서 책 리뷰를 쓴 사람이었는데 뭔가 그런 거였어요. 뭐 이 양말 패턴을 뜨려는데 뭐 이 패턴만을 보고서는 내가 도저히 뜰 수 없다. 무슨 캐스톤, 내가 이 캐스톤을 알아야 하는 전제하로 이걸 쓴 거냐. 무슨 기법, 무슨 뭐 주림, 무슨 어쩌고, 주디스 매직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다 내가 안다는 전제하에 쓴 거는 너무 불편하다. 미완성된, 그러니까 완성 형태의 패턴이 아니다. 내가 왜 책을 샀는데 다른 걸 검색해서 써야 하냐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런가. 그게 패턴 따로, 기술 따로. 근데 패턴에는 사실 저는 그러면은 그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려주기를 원하면 그러면 수업을 들어야지. 책만 사면 안 되지. 책은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이제 해외 니터 선생님의 의견이 한번 있는 걸 봐가지고 그때 좀 생각이 여러자로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안이 아무리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도안을 사서 한다고 해도 그 기법들은 물론 이제 대부분은 다 서술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안 그 책을 사면 특히나 앞에 이제 약어들 다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하는데 가끔은 뭐 한두 개가 없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색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그런 그 리뷰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그 다음은 최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좋아하는 작가님들 뜨개 작가님들 누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은 뭐 어떤 거 출시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요즘 뭐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저는 그 멜로디 호프만 패턴스 진짜 다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요즘 좀 빠져있는 거는 그 아틱 스프링 스웨트 점퍼의 작가님 The Petite Knitter. The Petite Knitter의 그냥 유니버스가 너무 저의 에스테틱이고 그 다음에 Fiber Tales. Fiber Tales는 솔직히 저가 막 다 좋아하기에는 조금 여성스러운 것도 많긴 한데 근데 그냥 거기도 이제 에스테틱 자체가 좀 제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요즘 좋아하는 거 그 나타샤 혼비 Moonstruck Knits 예쁜 거 너무 많아요. Moonstruck Knits랑 그러니까 예쁜 텍스처랑 패턴을 잘 쓰시는 작가님인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소처럼 일하는 안드레아 마우리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안드레아 마우리는 심플한 패턴에서부터 이제 조금 복잡한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텍스처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런 패턴 진짜 다양하게 했어요. 컬러 워크, 케이블, 텍스처, 브러쉬 다 두루두루 섭렵하고 있는 작가님이어가지고 아무튼 안 좋아하기가 참 힘들다, 안드레아 마우리는. 그 다음에 최애 작품. 지금까지 뜬 최애 작품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는 저는 제 니트들을 최근에 뜬 건 진짜 거의 다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 영상이긴 한데 거기에 리스트가 있으니까 제가 작년에 뜬 작품들 중에서 페이보릿 뽑은 애들, 걔네들은 다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애플사이트라든지 그냥 팟캐스트에서 자주 입고 나오는 애들 다 뭐 잘 입는 거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제 기준엔 잘 입는 게 제가 좋아하는 거. 미에라님의 와플 가디건, 나무님의 아란 탑다운도 너무 잘 입고 했는데 옛날 작품 중에서 하나를 그래서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팟캐스트 숄이다 보니까 팟캐스트에서 잘 보여드릴 일도 잘 없고 했는데 화이트 아우트 숄. 아, 맞다. 나 이 작가님도 진짜 좋아해. 멜라니 버그의 화이트 아우트 숄인데 요거 너무 예쁘고 진짜 실용적이고 진짜 강추드립니다. 제가 사실 뜨개 난이도를 그렇게 막 나누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요거는 레이스 부분이 그러니까 겉뜨기랑 그러니까 겉면이랑 앞면이랑 둘 다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추천드릴 텐데 아무래도 앞면도 뒷면도 둘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강추드리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실 추천을 가뿐해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다 저 옛날에 콘서로 떴던 건데 요 화이트 부분은 루프티 램술 같은 이제 라이트 핑거링 쓰면 예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배색은 저도 그 당시에 뜰 때 일부러 화이트는 조금 더 얇은 레이스 라이트 핑거링 느낌의 실로 떴고 요거는 조금 더 두꺼운 스포트 디케이 이런 느낌으로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컴브리아 핑거링에 루프티 램술 이렇게 섞어서 뜨면 진짜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색깔 하시려면 요거 때마침 있네. 이렇게 뜨시면 진짜 예쁘겠네. 가뿐 추천. 루프티 램술, 요거는 컴브리아 핑거링. 그쵸. 그래서 사실 뭐 좋아하는 게 많은데 요거는 자주 보여드릴 기회가 없어서 얘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것도 많이 물어봐주셨어요. 너무 만족스러워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시 뜨고 싶은 도안 봐주신 분이 계신데 저는 지겨워해가지고 너무 같은 거 뜨는 거 지겨워해가지고 솔직히 똑같은 걸 굳이 한 번 더 떠야 되나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문라이트 가드는 2번 떴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거는 분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걔가 유일하게 2번 뜬 작품일 것 같은데 굳이 이제 꼽아보자면 사실 지금 진지하게 하나 더 뜰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완성도 안 해놓고 새로운 걸 하나 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뜨고 있는 캔버스 플로버 by 데트비쉬 홀란드 슈셔인데 그거가 이제 그 팟캐스트 보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 꽈배기에다가 텍스처 들어간 이제 지그재그 꽈배기 들어간 크롭 라글란 탑다운 스웨터인데 그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거는 지금 2개 뜨고 싶은 그거 아니면 뭐 생각이 있나? 지금 이미 뜬 거 중에 트러스 가디건 by 멜리사 와일 그거 그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질리기 때문에 한 번 뜬 거를 또 굳이 너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다시 뜨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나마 마리트 가디건 제가 옛날에 떴던 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투쿨로 다시 뜨고 싶기는 한데 이게 또 사람이 이게 그 청개구리 스타일이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다 뜨니까 또 뜨기 싫더라고요. 굳이 내가 떠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실도 컬러들을 다 골라놨었는데 근데 또 그 사이에 제가 정한 바탕색을 이제 또 막 많이 그거 아무도 안 사던 건데 갑자기 그걸 다 이제 그게 막 소진이 돼가지고 이제 뭐 어차피 나는 지금 당장 뜰 거 아니니까 이러면서 놔두고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뭔가 저의 뜨개 취미 뜨개? 마지막 질문은 뜨개 친구, 뜨친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는데 뜨개 친구가 있는지 그리고 뜨개 영업을 하는 편인지 뜨개 맞아 영업 맞아. 뜨치는 사실 저는 이렇게 막 그냥 옛날부터 알던 분들이랑 대부분 이제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사이상점 언니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뜨개랑 상관없이 같이 일을 하고 같은 팀이었어가지고 그냥 항상 친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언니가 제가 사실 언니 뜨개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언니가 뜨개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뜨개적으로 카페 언니 아직도 뜨개해요? 한번 우리 만나서 뜨개해요? 막 이러다가 알고 보니까 서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었고 좀 그런 느낌의 관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님을 비롯한 우리 멋들어진 공방 선생님들은 그 나무님은 제가 우리 옛날에 그 시대에 기억하시나요? 후기를 찾아볼 때 블로그를 찾아보던 그때부터 이제 나무님 블로그를 막 팔로우하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되게 우연한 기회로 나무님이 공방 선생님들이랑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가셨다가 파리를 경유하게 된 그 회차? 아무튼 두 번째였을 거예요. 그게 있었는데 그때 공교롭게 제가 프랑스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때 만나고 그때 만났었고 그 뒤로 그냥 계속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누구 있지? 루루님 한국에 오셨을 때 루루님 뵀었고 루루님이랑은 계속 친하게 지내고 그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랜선으로 사실 뭐 다 사실 사이상점 언니들 빼고는 랜선으로 만난 거지. 뜨개로 이렇게 친해진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주변인들한테 뜨개 영업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원체 이렇게 뭘 가르쳐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러니까 이게 ISTP의 좀 특이긴 한데 그러니까 남의 그렇게 관심이 크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걸 꼭 이렇게 주변에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 이게 또 이제 성격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하나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굳이 이렇게 권유를 자기가 관심 있어서 물어보면은 알려주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권유를 하면서 다니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연하게도 그냥 아무래도 공연에서 의상 일을 했었으니까 그때 같이 일하고 아니면 그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뭘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렇게 뭐 만드는 걸 좋아하던 언니들이나 주변인들 중에 뜨개를 하게 된 시작한 사람들은 많아요. 아니면 좀 코바늘만 하든가 아무튼 자연스럽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메이저가 됐다는 게 그런 게 느껴지죠. 옛날에는 주변에 뜨개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뭔가 실친 중에서 뜨개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서 근데 전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혼자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콘서트도 혼자 진짜 잘 가고 뮤지컬도 혼자 잘 보고 혼자 밥 잘 먹고 하는데 뭔가 이거를 누군가한테 영업 권유를 하는 순간 뭔가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추천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걸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좋아하는지 막 그런 걸 자꾸 계속 살피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굳이? 나 혼자 해도 재밌는데?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콘서트를 가가지고 뭐 언니나 친구나 이렇게 같이 가면은 나는 재밌는데
혼자 왔으면 그냥 나 재밌는 거에 그냥 이렇게 신경을 나 재밌느라 그냥 재밌는 생각만 하면 되는데 뭔가 누군가랑 가면은 혹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 재밌나? 이런 걸 살피게 되는 게 그게 좀 싫더라고요. 개인주의.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길어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네. 제가 좀 자제를 했습니다. 오늘 목은 아파. 제가 오늘 좀 자제를 했는데 a little bit talking 자제를 했는데 마지막 대망의 제가 원래 뜨개를 하면서 수다를 떨어야지 했는데 수다 떠느라 뭐 뜨개고 뭐 마지막으로는 누가바니츠 관련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봐주시거나 지난 1년? 누가바니츠를 오픈한 지 얼마나 됐지? 실을 판매한 거는 이제 작년 한 6월쯤부터 판매를 했던 것 같고 책을 판매한 거는 작년 한 2, 3월쯤부터 근데 니트 웨더 애티튜드를 포함하면은 그걸 처음으로 한 거니까 한 10월? 11월? 그러니까 작년 말고 재작년? 하고 프로젝트 판매한 거는 그 전해 6월이니까 이제 샵 자체를 오픈한 지는 이제 조금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뭔가 이게 뭔가 본업이 된 거는 아까 실이 들어오면서부터 좀 더 이제 규모가 커진 느낌이긴 한데 누가바니츠를 오픈하게 된 계기를 물어봐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팟캐스트를 제가 샵을 제가 팟캐스트를 이제 프랑스에 있었을 때부터 이제 업로드를 했었으니까 사실 가기 직전부터 그때 옛날부터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제가 누가바니츠를 어찌됐든 오픈하기 전부터 봐주셨었고 아무튼 그 중간에 오픈했었는데 누가바니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게 롱롱 스토리가 될 수 있고 재미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코로나로 인해 No. That's not the right story. 제가 일을 때려쳤습니다. 아니 프랑스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아웃이 너무 심해가지고 더 이상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계약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재계약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재계약을 안 하기를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아마 회사에서는 이번 계약부터는 그거 정규직 전환한다 했는데 난 못하겠다. 나는 계약하고 싶지 않다 이랬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무직이 백수가 된 거죠. 때려쳤으니까. 근데 다른 일이 있어서 때려친 게 아니고 너무 이 생활을 유지를 하는 건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일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때려친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겸사겸사 한국을 잠깐 들어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잠깐 들어온 거라서 3개월 정도 들어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시 나갈 요령이었고 나가서 다시 일을 찾아야지 이런 생각이긴 했는데 사실 저는 계획은 딱히 없었어요. 그냥 그때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막 이런 상태이긴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3개월만 있기로 한 게 이제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못 들어가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고 그때가 좀 그거였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계속 일했었어요. 물론 중간에 공연 사이에 뜨고 이랬을 때는 한두 달 쉰 경우는 있었겠지만 거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날도 아니고 저는 외국인 학교를 다녀서 수능은 안 보고 바칼로레아를 봤는데 바칼로레아를 보고 나온 그 순간부터 일했어요. 진짜 뻥 안 치고. 왜냐면 그날 오후부터 알바를 갔으니까 그 공연 알바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되게 항상 바쁘게 살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일한 적도 있고 뭔가 늘 바쁘게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좀 일을 만드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처음으로 뭔가 일이 없고 뭔가 미래도 불투명하고 그런 이제 기간을
그때 그 3개월도 아니지 아무튼 그때 한두 달을 이제 보냈는데 그때 그래서 하루 종일 뜨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뭔가 그때 한국에 잠깐 와 있으니까 그냥 캐리어만 들고 왔으니까 뜨기는 많긴 하지만 그 외에 제 미싱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그때 갑자기 너무 책 진짜 구체적이었어요. 노란색 책가무늬 프로젝트백이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제가 갖고 싶어서. 그래서 근데 미싱이 없잖아요. 프랑스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저는 의상팀 언니들이랑 친했으니까 공연장 언니가 미싱 쓰러 공연장 오라 그래서 진짜 갔어요. 원단 사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막 제 거 만들고 그때 3개인가 만들어서 언니 그 미싱 빌려준 언니한테 주고 사이상점 언니한테 그때 하나 주고 저 하나 이렇게 했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미싱을 살까? 이래가지고 돈도 그때 돈 안 벌고 있으니까 또 프랑스에 돈 다 두고 왔으니까 일단 돈이 없는데 미싱을 일단 사서 제 거를 막 여러 개를 만들었었어요. 컬러별로 만들었나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인스타에 막 올렸는데 그때 막 판매해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가지고 그때는 일도 없지 이래서 판매를 해볼까 진짜로? 이렇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된 거죠. 왜냐면 미싱도 너무 즐겁고 저는 옛날부터 플리마켓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이템이 없어서 못했었는데 이 프로젝트백을 저는 그냥 저만 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그걸 이제 판매를 하게 됐죠. 그게 누가바디치의 시초입니다. 왜냐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있어야 되니까 아주 창의적이게 누가바디치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네이밍인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그냥 누가바디치 제일 낫겠다 이런 결론을 냈었는데 그렇게 이제 누가바디치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냥 그렇게 뜨문뜨문 프로젝트백 판매하는 이제 공간이었고요. 그 네이버 쇼핑몰이었고 그러다가 제가 갖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게 Knit with Attitude라는 런던에 있는 샵에서 나온 10주년 책인데 제가 거기에 있는 작품을 뜨고 싶은데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권을 사자니 배송비가 책보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관심 있을 딴 사람들도 있을까 해서 좀 공구처럼 판매를 했었죠. 그때는 좀 일회성으로 그때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일회성을 안 했으면 좀 더 넉넉하게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때 주문받은 물량만 거의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그걸 한번 했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맞다 그거였어. 그때도 이제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책이랑 뭐 실이랑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넓혀야 되나 스펙트럼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그런 걸 해보지 않았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몰라 너무 무서워 할 줄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됐었다가 폼폼 36호 티저가 올라옵니다. 이건 가야 된다. 나는 폼폼 36을 원한다. 이래가지고 결국 그때부터 이제 책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그게 폼폼 36호랑 레인 10 이 시즌이었거든요. 레인 10 너무 제 스타일이고 이래서 그러니까 다 사심인 거예요. 결국 제가 그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갖고 싶으면은 다른 누군가도 갖고 싶지 않을까? 이래서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떠가지고 판매도 하면은 좋겠다. 이래서 뜨문뜨문 된 거고 실도 똑같이 그때 이제 실도 처음에 원래 책이랑 할 때 같이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책만 파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실은 이제 뭔가 조금 더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고민을 결국 하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지르게 된 거죠. 실도 하자. 그래서 실도 결국에는 내가 뜨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실 수입의 기준, 책 판매의 기준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거예요. 제가 뜨고 싶은 거. 그래서 이게 완전 이런 식으로 솔직히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사심으로 제가 채워나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좀 너무 다양하지 못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른 건 다른 데서 파니까
그래서 제가 누가바디츠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들이 조금 비슷한 실들이 많긴 해요. 제가 좋아하는 뭐 울른 스펀 실들, 수포시 아닌 실들. 그래서 네, 사실 양말 실들도 수요가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양말을 잘 안 뜨니까 내가 이걸 굳이 들여와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가지고 양말 실들은 오히려 생각보다 많지 않고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실들 위주로 많았어가지고 얇은 실들이 많았었고 근데 점점 아무튼 좀 다양한 레인지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그런 비전이 좋은 회사들 그 자기만의 그런 가치, value들을 확실하게 있는 회사들 대기업 그런 브랜드들보다는 저는 자기가 뭘 하는지 아는 그런 조금 더 작은 사이즈라고 하면 작은 사이즈의 그런 실 브랜드들을 되게 좋아하고 하고 플라스틱 안 쓰는 그런 회사들을 좋아해서 그런 계열의 실들이 많이 들어오고 다 사심으로 픽하고 제가 뜨고 싶은 게 있어서 대부분 들어오는 라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 수입의 기준 사심이요.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할 수 있는 실들은 결국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찌됐든 뭐 많이 벌진 않더라도 그렇게 좀 저의 색깔이 좀 띄는 그런 셀렉션을 하는 게 어찌됐든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굳이 누가바디츠에서 구매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기준이라고 하면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면 사심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 안에서도 조금 생각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진짜 소규모 브랜드들이랑 조금 더 뭐 수량이 제어가 가능한 이런 브랜드들 좀 섞여 있는데 좀 아무래도 너무 작은 브랜드들 수입만 하면은 이 재고가 너무 유지가 힘들다고 해야 되나? 저는 또 그게 있어요. 그 누가바디츠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이렇게 단발성으로 무조건 예약해놔야 되고 무조건 지금 아니면 안 돼. 입고됐을 때 안 사면 안 돼. 이런 거를 좀 하기 싫어가지고 그게 살짝 그 콘사에서 그런 게 과열이 많이 됐었잖아요. 지금 아니면 안 돼. 뭔가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좀 안 좋다고 소비를 너무 과잉 소비를 하게 하는 그런 행태. 과잉 소비를 조장하는 그런 형태의 판매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게 싫어서 저는 최대한 어찌됐던 지금 아니면 안 돼가 아닌 지금 아니면 안 되게끔 노력을 해요. 물론 이제 이게 수입의 특성상 그리고 제가 뭐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 않은 특성상 재고가 뭐 소진이 언젠간 될 수 있고 그 본사의 사정에 따라서 바로바로 입고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재입고가 잘 되는 브랜드들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해요. 텅 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입고 가능성도 이제는 많이 고려를 하고 컬러 팔레트도 많이 보고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너무 또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만 있으면 뭐 쿨톤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다 누리기기에. 그래서 그것도 좀 다양화하려고 하는데 결국 제 마음에 드는 컬러 팔레트들 있는 실들을 찾다 보니까 쉽진 않네요. 그리고 핸드다이드 양은 왜 안 하시냐, 수입을 안 해오시냐, 하실 거냐 이런 질문들도 많았는데 저는 제가 온라인 판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온라인 재고 문제도 있고 온라인 판매의 특성이 있는데 제가 직접 염색을 해서 판매를 하는 핸드다이어가 아닌 이상 굳이 제가 해외 작가님들 거를 수입해서 판매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제가 그때 중간에 내가 되게 중간이 아니고 제가 원래 처음에도
이런 고민들 했어요. 핸다이드 안도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다 있거든요. 저는 Life in the Long Grass 되게 컬러들 좋아하거든요. 딱 저의 우드톤 팔레트가 되게 많은 브랜드인데 Life in the Long Grass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Life in the Long Grass, Eden Cottage Yarns, 또 어디가 있을까? 근데 얘네 둘은 홀세일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고 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뭔가 재입고의 가능성 그런 게 그러니까 재고 유지 이런 게 핸드다이드는 더 유동성이 큰 제품군이다 보니까 굳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굳이 온라인 판매에서 해야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핸드다이드는 소개를 안 시켜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특히 이제 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국내에도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 핸드다이드 작가님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굳이 외국 거를 수입해 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일단 지금은 핸드다이드를 딱히 소개시켜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근데 온라인 판매를 하는 이상 소개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들어올 때마다 컬러가 바뀌고 너무 이제 변수가 많고 일단 재고 유지가 안 되니까 저는 네 그랬습니다. 뿅 개인적인 사견. 그 다음에 또 샵 관련 얘기로 계속되네요. 그래서 어린 나이 뭐 젊은 나이이긴 하죠.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사실 저는 제 일이니까 일단 제가 다 벌려놔요. 그 다음에 알게 되면 얘기를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처음부터 뭐 수입 판매를 한 건 아니니까 처음에는 프로젝트백을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그때 막 쟤는 왜 하루 종일 위싱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저도 일단 해놓고 시작을 하고 뭐 하냐 이러면은 뭐 이거 하고 있어 좀 이랬어가지고 반응은 넌 참 사서 고생한다 뭐 좀 이러거나 아니면 반응은 잘 모르겠어요. 그 반응에 그렇게 열심히 귀담아 안 들었네. 근데 저는 좀 그건 있어요. 확실히 제가 하는 거니까 뭐 손 벌린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거니까 굳이 뭐 허락을 받아야 되나? 뭐 의견을 구해야 되나? 의논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거는 있긴 합니다. 너무 이기적인가요? 근데 어쨌든 제 일이잖아요. 제 일이니까 individualistic.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끝으로 향해 가는데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힘들지 이랬는데 그냥 제가 중간에 핫도그를 먹는다고 1시간을 허비하는 거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시간 쪼들려가지고 상차 시간에 가가지고 소장님한테 혼나는 거 이런 거 지난주 얘기 아니고요. 맨날 그때 핫도그를 괜히 먹어가지고 이런데 아니 진지하게 힘든 순간 사실 저는 진짜 감사하게도 진상 손님이 한 번도 안 계셨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으리라 믿고 진짜 진상 손님이 없고 힘든 점 그냥 재고가 오기로 한 날짜에 안 올 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빨리 보내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뭔가 딜레이가 될 때 그런 게 참 왜냐면 저도 소비자의 마음을 아니까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으니까 그런 게 막 딜레이 되거나 이러면 좀 속상하죠. 특히 지난번에 라이너
것들이 하반기는 다 딜레이 됐었으니까 그런 게 속상하고 재고 떨어지는데 재고 떨어졌는데 이거 찾으시는 분들 그럼 저도 속상하죠. 저도 빨리 구해다 드리고 싶은데 이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속상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CJ 파업 때문에 분실된 것들도 아직 분실은 아니고 아무튼 아직 저에게 안 돌아온 반송건들 혹은 발송건들이 한 3개인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걔런 애들도 있고 나도 누가 목줄 사고 싶은데 CJ 파업 때는 못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근데 진짜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있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즐겁게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일을 취미처럼 제가 옛날에 취미가 일이 될까봐라고 했는데 일을 취미처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지도가 말고 그 즐거움 그 흥미 일을 취미처럼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굿즈 제작이 여기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굿즈 제작하고 싶어요. 근데 뭘 할지 모르겠어요. 아는데 아는데 그림 뭔가 디자인이 없다고 해야 되나? 대충 있는데 하고 싶은 구상은 있는데 제가 못 그려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바님의 큰 목표 오프라인샵 도안 제작 판매 등이 뭔가요? 일단 도안 제작 판매는 그쪽은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절대 네버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절대 네버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도안 제작 판매는 솔직히 저는 그쪽은 생각이 없고 저는 창작 이런 거에 대한 욕심과 그런 게 없어요. 창작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전 제 스스로 생각하고 저는 이미 나와 있는 패턴들 중에서 뜨고 싶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뜨고 싶은 패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딱히 제가 막 창작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물론 저는 그런 건 있거든요. 저번에도 뭐 리바이스인가 어딘가 또 이제 광고 타겟팅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뭐 예쁜 귀여운 풀오버 같은 건가? 스웨터가 있었는데 그런 거 예쁘다 싶은 거 막 캡처해놓은 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어찌됐든 뭔가를 따라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판매나 도안을 뭐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창작력이 없거든요. 창작력 좀. 그리고 그 다음은 오프라인숍이었죠. 아까 사실 이게 일단 큰 목표가 뭔가요에서 거기가 그 전제가 잘못됐어요. 저는 이렇게 뭔가 삶의 계획이나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좀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 이렇게 좀 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딱히 뭔가 목표와 방향성은 없습니다. 사람이 참 막 살죠. 근데 그 오프라인샵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제가 저번 브이로그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읽었을 때만 했을 때만 해도 제가 그래서 이 Q&A를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만 했었어도 진짜 좀 단호하게 오프라인샵 생각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래서 사람이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돼. Never say never.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프라인샵 생각이 진짜 너무 없었는데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도 공유를 했다시피 갑자기 너무 좋은 그런 자리가 하나를 보고 근데 거기는 거기는 제가 고민을 근데 그때 사실 고민도 아니었어. 그냥 그냥 진짜 한번 보기나 할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한번 생각이나 해볼까? 이 정도였겠는데 이제 점포가 팔려가지고 역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생각이 없던 상태에서 이제
뭔가 어찌됐든 그 공간을 봤으니까 뭔가 오프라인 쇼룸 샵보다는 샵이죠. 야, 근데 공방은 아니고 샵일 거예요. 하면 샵을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순간에 이제 사람이 이러면 이제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아예 생각을 안 했었다가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공간을 일단 보게 되면서 좀 구상을 하는 거잖아요. 상상보다는 구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점점 오프라인 샵에 대한 생각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몰라. 이거 언제 올라가지? 언제 올라가지? 뭔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람의 일은 하루 한치 앞도 모르는 일입니다. 혹시 누가바디츠에서 오프라인 샵을 한다면 if 한다면 어떤 점을 기대를 하실까요? 무슨 말이지? 어떤 것을 기대? What would you want to see? 어떤 것을 어떤 점을 기대하실까요? 말을 못해. 봐봐요. 이 연기국어라고. 그래서 아무튼 마음이 없었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한번 이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생각이 되긴 했다는 점.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더 이상은 단호하게 NO라는 태도가 안 된다는 점. 그래서 혹시라도 샵을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점들을 기대하실지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또 엄청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중간에 끊어가지고 얼마나 길지 모르겠지만 저나 저의 뜨개 라이프나 누가바가 나지? 누가바니츠나 누가나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들이 조금 해소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평소에는 요즘뜨기 혹은 브이로그로 만나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영상으로 처음 누가바 채널을 오시게 되었을 경우 채널 구독하시면 더 많은 영상들과 더 많은 산으로 가는 수다들을 주기적 something like 주기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 갑자기.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즐거운 뜨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즐거운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